둘, 셋. 안녕하십니까. 3IR입니다. 2018 3IR TV 경제학사 탐문의 방랑 1984년판 213페이지 제3장 오스트리아 학파 1번 맹고와 오스트리아 학파부터 보겠습니다. 3IRTV 실제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산 목록을 추천합니다. 맹고는 한계혁명에 있어서 트리오 중의 한 사람이며 효용 및 한계효용의 개념에 관하여 엄밀한 정의를 내리고 그 개념에 기초한 가치론을 거의 완벽한 형태로 완성했다고 하는 공적을 남겼다. 그러나 한계효용이라는 말은 맹고의 것이 아니고 조어의 명인이었던 위저가 명명한 것이다. 새로운 주관적 효용 가치론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많은 선구자를 가지고 있고 또 제곤스와 왈라스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경제 현상을 단순한 수량적 함수관계로 환원하고 수학적 모델에 의해 설명하는 것에 커다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도빌료의 개념의 명확성과 본질의 고명이라는 맹고의 방법은 새로운 가치론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맹고는 빈 대학과 플라하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크라카우 대학에서 학위를 획득한 후에 언론계에 도신했으나 몇 년 후에는 내각 신문국에 공직했다. 여기서는 시황조사에 의해 가격이론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그가 경제학이 어떻게 뜻을 두게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또 그가 한계유형이론을 착상을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맹고는 독일 경제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주관적 가치론의 연구 내에서 한계유형이론을 재발견한 것이고 그의 새로운 구상은 국민경제 원리에 결실되어 나타나 있다. 그는 이 책의 간행인 다음 해에 빈 대학 강사가 되고 이어서 원예 교수로 승진하여 오스트리아 황태자 루돌프의 교육담당자가 되어 유럽 제국을 순방했다. 1879년에는 빈 대학 정교수로서 학구생활의 전념함과 함께 학생들의 지도를 맡았다. 214페이지 맹고의 원리는 그 서술에 있어서 정확하고 정밀하고 완벽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새로운 가치론이 점점 직접 수정되어지는 않았다. 그가 진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에 지지 않는 독창적인 두 사람의 후계자를 얻고서부터이다. 또 맹고의 국민경제학 원리는 제1편 간행으로 절판되고 그 개정치의 입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치론은 후계자인 위저와 빔 마베르크의 업적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경제학 원리에 기초하여 맹고의 이론을 다시 정의시킨 이들 후계자를 비롯하여 빈 대학을 중심으로 다수의 학자가 배출되어 그 이론에 조탁에 힘쓰면서부터 오스트리아 학파가 형성되었다. 2번 맹고의 가치론. 맹고는 독일 경제학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론의 전통에 따라 재화의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고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은 재화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 공급이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수량, 즉 수요보다 적을 때 재화는 경제재가 된다. 따라서 경제재가 가운데 물적 재화만이 아니고 유용한 인간적 행위, 즉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전파의 재화 개념과 비교하여 분석상 이때의 진보였다. 다음으로 맹고에 의하면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가 소비자 개인의 욕망 만족에 대해서 갖는 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효용의 크기는 개개인이 지배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에 의하여 변하기 때문에 가치를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지배 가능한 재화 수량 중 최후의 가장 중요하지 않은 단위가 갖는 효용, 즉 한계 효용이다. 모든 재화, 예를 들면 물은 일반적으로 그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욕망, 만족의 중요성이 보다 작게 된다는 경험적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재화의 단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주관적 가치는 점점 감소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그런데 각기 재화의 단위는 똑같은 것으로 서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최후의 단위의 사용가치, 즉 215페이지 한계효용과 같은 것이다. 이리하여 스미드가 비쳤던 가치론상의 난제,
다이아몬드는 왜 뭘보다 비싼가는 전체 효용과 한계 효용 구별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또 재화에 대한 욕망 충족의 정도가 각 재화에 대하여 점차로 체감하는 순서표에서 주어지는 여러가지 재화를 구입할 때의 경제 주체는 이 순서를 전체로 다들 재화 사이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식품과 담배 그리고 그 외의 재화의 추정 단위로부터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재화의 지출을 조정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계의 균형의 법칙이고 각 사람의 욕망 충족은 이러한 선택과 고려에 의해 극대화되는 것이다. 맹거는 극대화를 위한 선택이 인간 경제활동의 본질이라고 보고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행동의 이론적 정식화를 주는 데 성공했다. 맹거는 더 나아가 고차제의 가치 결정 문제를 다루었다. 고차제란 소비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제약으로서 모든 생산 요소가 이에 포함된다. 그것은 직접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소비재의 생산에 공헌하는 간접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직접 가치를 갖는 것은 제1차제뿐이어서 그 생산을 위해서 제2차제, 제3차 등의 고차제가 사용될 때 제1차제의 가치는 후자로 차차 이전되어 후자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소비재의 가치로부터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차제 가치의 결정에 있어서도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전체를 통하여 한계 효용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고차제는 보통 다른 고차제와 결합되어 저차제를 생산한다. 그 경우 맹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로서 그들 고차 생산지의 결합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 대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어떤 고차제의 가치는 다른 고차제를 일정하게 하고 생산 과정에서 그 재화 단위를 제외했을 경우에 생산물에 생기는 가치의 감소 등과 같다. 이것은 오늘날의 한계 생산력 이론과 똑같은 사고방식이고 맹거가 요소 결합, 비율을 가변성으로 인식하겠다는 것은 시간 요소의 주목과 더불어 그의 이론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차제의 가치가 결정되면 그것은 고차제의 제공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서 맹거는 이것에 의하여 분배의 이론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216페이지 3번의 방법 논쟁 맹거의 원리가 간행되었을 즈음에 독일에서는 슈몰러를 중심으로 하여 소위 신역사학파의 경제학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슈몰러의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이 학파에 속하지 않은 경제학자는 독일 대학에 교단에 서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거기에서 맹거는 참된 이론 경제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 역사파 경제학을 근저에는 비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883년에 간행된 사회과학, 특히 정치경제학의 방법에 관한 연구가 그 성과이다. 이것에 대해서 슈몰러는 또 같은 해에 간행된 맹거의 저서와 델타이의 정신과학 시설에 대한 서평론문 국가 및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대하여 곧바로 반론을 제기했다. 맹거는 다시 독일 경제학에 있어서 역사주의 의료를 응수하고 슈몰러가 내세운 논점 하나하나에 대하여 격렬한 우려로 논박을 가했다. 여기서 양자의 대립은 감정적으로 되고 더구나 양 과장 사이의 논쟁이 제자들까지 끼어들어 유명한 방법 논쟁이 전개되었다. 오늘날 그가 냉정하게 양자의 저자의 서평을 읽어보니 그 논점의 대립은 맹거와 슈몰러의 문제의식의 차이와 그에 따른 연구 절차에 있어서의 역점의 차이를 기초하였다. 전자가 주장한 정밀적 방법 내지 연역법과 후자에 있어서의 경험적, 역사적 내지 변화법이 반드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논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쌍방모두 두 가지 방법이 평화 공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맹거의 비판을 종래의 경제론 개선의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과도 나올 수 없는 아니한 태도이어서 역사적 방법은 오히려 이론의 진보를 제어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했고 이 유해한 방법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에 대하여 슈몰러는
당시의 사회, 경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가치, 가격, 화폐라는 계열의 문제만을 취급하는 협소한 217페이지 학문을 한정시키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어서 정책, 행정, 제도의 연구를 포함하는 커다란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의 역사적 실천적 연구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맹과의 입장이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슈물로는 개별적, 기술적, 과학에 대한 일반 이론의 입장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 행동의 이기심이라는 단순한 동기에 의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환원주의에 반대했던 것이다. 네, 지금 제가 속도를 냈는데요. 오스트리아학파, 맹과 오스트리아학파, 그리고 맹과의 가치론, 방법 논쟁 등에 대해서 잠시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